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지금 그 충북 괴산에 있는 우리 마이폴 우리 아카데미 마이폴 학교에 와서 우리 설립자이신 우리 박광근 이사장님 모시고 오늘 미래 혁신 교육을 주제로 같이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 좀 잠깐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충북 괴산에 있는 대안학교죠. 예, 마이폴 학교를 운영하고 설립한 그 박광근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지금 세상에는 없는 학교 마이폴 이야기 이 책도 지금 이제 조술하셔서 그동안 한 10년이 넘는 사실 이제 이 혁신 대안학교 하는 데는 가장 힘든 게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운영 이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역사성을 갖고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10년의 어떤 그 노하우 그다음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또 지금 했던 이야기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마이폴 이야기에도 잘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미래 혁신학교 같은 모델, 지금도 요즘 이제 AI 교육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더 이상 지금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이렇게 또 제시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제 최근에 AI 시대 부모가 할 일, 이 책에서도 제가 우리 미래 혁신 학교 모델로 우리 마이폴 학교나 뭐 넥스트 챌린지 스쿨이라든지 뭐 웨이메이커 스쿨이라든지 좀 유명한 우리 학교 사실 이제 마이폴 우리 학교가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떤 미래 혁신 대안학교 모델의 그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은 있으시면서도 막상 내가 이렇게 또 아이를 이런 학교를 보내거나 한번 실천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들이 또 아직은 기존에 이제 교육을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실 이런 이제 미래 혁신 교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뭐 강의와 시험을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 심도 있게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린 탑다운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워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그 고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뭐 어떤 내가 뭘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빌드업해가는 그런 게 이제 미래 프로젝트 수업이나 미래 혁신 교육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서의 많은 시행착오나 아니면 노하우들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거를 이제 학생들 수준에서 적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이게 사회 정서적인 역량, 소통 역량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폴 같은 미래혁신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적응이나 공부보다 친구, 아니면 선후배, 선생님과의 관계, 또 이제 대부분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기숙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인 역량이 어떻게 보면 미래 혁신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지적인 부분보다 이 사회 정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은 알다시피 이제 인지적인 역량은 사실상 AI가 거의 도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우리가 배우고 뭐 그냥 익히고 하는 것들이 과거만큼 과연 이제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의구심들은 부모님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체 뭐 하고 살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어떤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려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비인지 역량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많이 강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교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걸 보면은 인지적인 성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결과를 냈지만 그 사람들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런 공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학교로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도 한 10여 년 겪어보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정서적인 안정과 소통하는 능력, 그런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들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이제 뭐 정서적인 문제들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도 물론 기질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또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관계에서 어떤 문제만 없어도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이제 덜하거든요. 만약에 친구 관계나 또는 부모님 관계나 또는 선생님 관계,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저희도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부딪히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뭐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나 아니면은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에너지 소모를 이제 하다 보면은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기회들을 거꾸로 이제 뺏기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견을 위해서도 대인관계 능력이나 정서적인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부모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많이 어려워해요. 예, 왜냐면 혼자서 다들 각자 방에서 혼자서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뭐 기숙사 생활하면은 적어도 뭐 3인 또는 4인이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습관이 안 맞겠죠. 예, 왜냐면 부부도 결혼하면은 신혼 초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 작가님도 그죠? 예, 그것처럼 서로 생활 습관이 안 맞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더 일찍 자는 친구도 있고 늦게 자는 친구도 있고 또는 뭐 때로는 뭐 코를 고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내가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런 부딪히는 것들을 갈등을 계속해서 조율하고 중재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자기도 좀 더 이렇게 그 수용성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는 상대방도 이제 그런 예민한 것들을 이제 서로 부딪혀가면서 좀 둥글게 이렇게 이제 둥글둥글한 그런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원만하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 학습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의 역량을 되게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졸업 기준에 그런 인성 부분의 역량들, 뭐 사회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졸업 기준에 이제 포함을 했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인성을 위해서 또는 사회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안학교지만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을 전임으로 지금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셔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원만하게 조정하는 그런 주동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권 학교에서도 그런 사실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나와도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런 다들 선망하는 직장에 갔는데 그 연구소나 랩에서 그런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그런 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지금 그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원만하게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아닐까. 지금 이거는 혁신 교육이든 아니면 기존 교육이든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청년 실업이 많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직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1년 이상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같은 이유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어떤 인간관계 아니면 소통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기존 제도권 교육보다 우리 지금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
혁신 교육에서 훨씬 더 저는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요즘 아이들이 하나나 둘이고 또 이렇게 공주로 아니면 왕자로 맞아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네. 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안 맞거나 그런 거를 참지를 않아요. 네네. 요즘에는 불이익을 참지 않는다 그럴까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게 단순하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직장에서도 지금 이탈률이 되게 심하지만은 또 이렇게 남녀 간의 문제에서도 많이 네.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나는 이유가 이게 참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자기가 이제 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약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그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네. 그런 문제들까지 발생하는 원인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가능하다면은 이상적인 거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아이들이 하나나 둘인 상황에서 옛날에는 대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그쵸. 지역 공동체 네. 동네만 해도 막 이렇게 아이들이 뭐 까불다가 맞아요. 형들한테 맞고 뭐 그 안에서 또 네,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런 그쵸. 거의 소통 부모들의 문제들이- 개입이 없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부모 개입 없이도 어디 하나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 한 거의 예전에는 그냥 맞고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부모한테 얘기도 안 했죠. 네네. 예,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들의 삶을 천비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다면 중고등 때부터 독립해서 이렇게 부모 없이 떠나서 한번 지내보는, 나는 이렇게 가정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대접받는 적이죠.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원어브 댐일 수 있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손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이렇게 깨져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직접 삶에서 경험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졸업 기준은 있지만 그냥 그게 뭐 어떤 그 높은 허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서 부딪힌 경험들을 결국에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회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는 어떤 나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이건 사실 평생 해야 되는 노력이거든요. 네. 저도 사회성은 어렵거든요. 지금도. 맞습니다. 예. 저도 전형적인 이제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고 하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데 네. 그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이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사실 우리 마이폴도 중학교부터 시작하고 유명한 국제 보딩 스쿨도 대부분 사실 중학교 이상 뭐 초등 고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뭐 네네. 그런데 하여간 가능하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번 그렇게 부딪혀 보면서 같이 배우고 깨져봐야죠. 네, 깨져보고 또 네. 이제 이 마이폴 같은 학교가 좋은 게 그 위아래가 이제 같이 같은 또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저 유명한 또 국제학교 가서도 거기도 이제 기숙사를 4인 1실 쓰는데 뭐 고3에 고2에 중1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있고 방장을 하고 그러는데 그 고학년들이 그 동생들이 막 속색에서 너무 힘들다고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자기가 알겠다고 네네. 뭐 어버이날 감사 뭐 편지 쓰지 않아도 동생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네. 내가 너무 이게 진짜 힘들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만큼 해줬나 그거를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마이폴에서도 저는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들 그런 이제 뭐 나를 대접해주는 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또 대상이 있거나 뭔가 네네. 이제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부딪혀 보면서 그렇죠. 같이 지내고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듣지만 공동체 생활,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여행을 맞아요. 세계 7개국을 다니면서 네.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지지고 끈끈함이 볶고, 생기고. 또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네. 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협업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사실은 아무리 본인이 인공지능보다 똑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하고 협업하는 건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사람하고 어떻게 이제 협업하고 시너지를 내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없이 자기를 지키고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네. 저는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런 미래 혁신 대안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적인 어떤 또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숙사 생활이 되게 지금 시대에는 거꾸로 좀 필요한 네.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미디어 금식 차원에서도 네네네, 기숙사 맞습니다.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요즘에 집집마다 가정마다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다투는 집이 거의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춘기 가정들 보면은. 음, 예, 근데 이거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음,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뭐 부모님이 말로 잔소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 이게 미리 확고하게 어떤 그 시작점에서 뭔가 습관을 잘 들여놓지 않으면 한번 그게 이렇게 점점 밀려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 그게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은 손을 놔버리거나 음, 그렇게 되고 아이도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길 바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 그걸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제 그 나쁜 습관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 성인까지 오는 거죠. 뒤늦게 정신 차려서 뭐 나중에 또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살 길을 또 찾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요한 10대 시절을 그걸로 인해서 소진해 버리는 네.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미디어 금식 차원에서도 기숙사 생활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이 사회성을 키우는데 저는 가장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미디어 금식 네. 차원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10대 때. 네. 예, 그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우리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 대안학교나 아니면 이런 교육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뭘 배우고 뭐 대학을 잘 가거나 아니면 진로를 그거가 아니라 스마트폰 맞아요. 안 쓰게 해주는 것만 해도 나는 그것 맞아요. 때문에 이 학교 보낸다 이런 가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도 그,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거의 지금 아이들 초등만 해도 어제도 뉴스 보니까 네, 평균 네.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쇼폼이나 아니면 이런 좀 쇼폼 중독에 걸린 아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그걸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과제하고 뭐하고 연락 준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안 쓰게 안 쓰게 할 수가 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좀 상황으로 맞아요. 돼 있어서 네, 네.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 이거 완전히 통제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네, 근데 네. 좀 커리큘럼이 자유롭고 이렇게 학사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안학교에서는 아예 엄격하게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다 안 쓰니까 맞아요. 아이들이 그 불평이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되니까 이게 규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분들도 그렇고 이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 네. 걱정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 혼자만 못 쓰면은 그거는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쓰는데 근데 다 안 쓰거든요. 다 안 쓰니까 그러면 결국에 뭘 하냐면요 대화를 해요. 네.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예 각종 이제 취미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종 이제 뭐 그냥 취미 생활들 예 그리고 이제 정 심심할 때 이제 책도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디어 금식은 되게 필요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써야 될 땐 필요할 땐 써야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도 보면은 AI를 사용할 때 이제 똑똑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AI를 안 쓰는 자기만의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써야 될 때도 있고 AI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때로는 미디어 금식, AI 금식을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책 읽기, 뭐 자기만의 공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예, 미디어랑 AI랑 완전히 이제 그 단절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가정에서나 일반 상황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항상 AI로 바로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뭘 하더라도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뇌를 의탁해 버리는 거죠 AI에. 예, 그러면 자기 발전은 없고 예,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도 자기 게 안 돼.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도 나중에는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이제 막 벼락치기 하고 나면 다 까먹는 것처럼 AI로 돈 받아서 뭔가를 하고 나면요 벼락치기 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바로 다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기 게 안 되고. 예, 그래서 반드시 그런 미디어 금식, 요즘엔 AI 금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디어와 AI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제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말로 통제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통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잘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네. 딱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뭐 컴퓨터도 스마트폰 아예 거실에 딱 뭐 함을 만들어 놓고 일정 시간에만 딱 쓰고 그 외에는 여기다 갖다 놓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잘 따라줬을 때 사춘기 오지 않고 잘 따라줬을 때 얘기고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게 한번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밖에 안 돼요. 네. 갈등밖에 안 되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구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렸을 때 좀 타이트하게 저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 좀 20분 정도 그런 이제 게임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전후로 이제 아날로그 활동을 좀 많이 하게 하고 네네. 그런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게 있다. 네. 그런 걸 좀 많이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20분 시간 지키기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거든.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맞아요. 딱 끊을 때 왜 경우도 좀 많고. 맞아요. 시간이 오버됐는데 왜 해? 막 이거가지고 네. 또 싸우죠. 예. 그래서 참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정 단위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스마트폰을 안 주고 네네. 지금 중학교 이전까지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지금 본인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는 우리 마이포로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중학교 때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근데 너는 아마 마이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근데 마이폴에서 스마트폰 못 쓴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나와서 뭐 연락하거나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겠죠. 근데 학교에 있는 동안 기숙사에 있는 동안은 사실 이제 쓸 수는 없는데 약간 그렇게 지금 아이하고 좀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후에는 하여간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이게 강제가 아닌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고 사춘기 이후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걸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맞아요. 네, 어렸을 때 그냥 방임하다가 네. 이제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지금 네. 사춘기 들어갔을 때 중고 때 뭐 통제하려고 그러다 그게 오히려 싸움이 되고 맞아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를 이제 방임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요. 보면은 부모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네. 아이들 양육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울거나 뭐 힘들거나 뭐 칭얼거리거나 힘들 때 스마트폰 지어주면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지어주고 부모들이 이제 안도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그때 이미 습관은 망가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되돌리려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습관은 어릴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려면은 되게 힘들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육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의 철학도 있어야 되지만 실천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구분해서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그거를 딱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실 우리 어른도 미성숙한데 그렇잖아요. 어른도 미성숙한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과연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사실은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충북 저희 괴산에 있는 마이포 학교에 와서 우리 박은근 이사장님과 좀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또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질문 여기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우리 반영해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자유롭게 또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하고 디지털 기기가 통제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지금 뇌가 전전도에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대안교육이든 아니면 일반 교육이든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현대 산업사회 교육에서는 사실 유초등까지는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중고등 이상의 과정이 되면은 이거를 개인 단위로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미디어 기기 통제하는 것도 만약 공동체적으로 학교 전체가 그렇게 한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알아서 그냥 각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율성을 줘버리면은 이게 거의 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런 교육적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 마이폴이나 아니면 다른 스마트폰을 진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미디어 기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아니면 AI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나 AI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거. 처음부터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자기만의 질문을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을 하는. 그다음에 AI한테 물어보고 그걸 비판적으로 사고해서 받아들일지 말지.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는. 이런 게 이제 AI를 올바로 사용하는,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역량을 길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 단위라든지 아니면 일반 교육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폴이나 이런 혁신 대안학교에서는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런 선택을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또 최근에 제가 이제 하는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마이폴에 들어온 학생인데 이제 다른 일반 학교에서 좀 너무 힘들고 또 이제 다른 우리 대안학교도 갔다가 이제 결국 이제 마이폴까지 오게 됐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친구 관계. 같이 이제 프로젝트 발표 수업을 하는데 다른 친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듯한 막 이런 비교되는 마음도 들고 또 못 따라갈 것 같은 막 두려움도 들고 막 그런 이제 적응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 여기 기숙사 생활하고 좀 시골에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 되니까 적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이게 들었던 게 어떤 게 되든지 간에 한 3개월이나 1년 정도는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하다 보면 안 되는데 여기 또 마이폴은 우리 입학금 제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뭐 선택하기도 사실 쉽지 않지만 여기 들어와서도 쉽게 이렇게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게 좀 안전장치가 되는 역할도 있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적응하고 그러는데 최소 3개월이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아이가 적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뭐 3개월이나 1년 정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갖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보통 이제 아이들마다 적응도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오면서부터 굉장히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고 네.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되고요. 이제 뭐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가야지 이제 버티는 아이들이 있고 물론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못 버텨서 이제 뭐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 남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 여학생들보다도. 예, 그래서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 정도는 시간 소요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들어오면은 그런 처음에 이제 신입생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으로 되는 거는 한계는 있어요. 네. 왜냐면 저도 객지 생활을 해봤지만은 근본적으로 기숙사 생활, 객지 생활 자체가 힘들거든요. 네. 예, 저도 이제 기숙사 생활 처음 할 때 그 위험 때문에 한 6개월을 고생했거든요. 체해가지고 한 6개월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6개월 동안 뭐 살도 빠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힘은 들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그만둬야겠다거나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힘들면은 그냥 회피하는 성향도 제법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힘들면 그냥 이건 내 길이 아닌가라고 회피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를 6번째 온 학생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생활하다가 힘들면 바꾸는 거예요. 힘들면 부모님도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근데 결국에 그 고비들을 계속 못 넘고 계속해서 그 로테이션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떤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 딱 보낼 때 분명히 이제 시기를 못 박아서 언제까지는 너가 반드시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버텨야 된다라는 인식을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수업 네, 같은 반 듣는 학생은 몇 명 정도이고 선생님 한 분당 학생들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지. 네, 저희는 이제 한 반에 이제 최대 1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5명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관리가 쉽진 않아서 15명을 어느 정도 뭐 거기서 한 명 정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보통 한 15명 정도를 최대 기준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네. 그보다 조금 더 적을 수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고 저희가 이제 일반 학교랑 다른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이제 선후배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기숙사는 좀 또래 위주로 구성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대신 반은 위아래가 섞여 있어요. 네. 특이하게. 예, 그래서 고학년과 때로는 이제 학년이 뭐 몇 년 차 정도는 한 반에서 서로 섞여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또래만 있었을 때는 거기서 위계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렇게 선후배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미 위계가 거기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선후배로 인한 위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춘기의 문제들은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회생활은 동기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맞습니다. 다니다가 기업을 갔을 때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동기문화로 있다가 기업을 가면 동기문화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오는 문화적 충돌을 네. 이겨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차피 사회가 동기문화가 아닌데 네. 그러면 우리도 반 자체가 동기문화로 갈 필요가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반은 선후배가 섞여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강의하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러니까 수직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선배 어른들하고 그다음에 네네. 밑에 사람들하고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교육은 그 수평 소통 같은 맞아요. 또래 네. 그렇게 유지되는 저기는 인생 전체로 봤을 때 학교하고 군대밖에 없다는 맞아요.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 일부가 되는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위아래 부모하고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아까도 좀 여기서 잘 적응하는 친구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 선생님 있으면 발표하는 거 관심 있으면 다른 반 선생님 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뭐 물어보기도 하고 넉살 네네. 좋게 막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발표한 선배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나 네네. 관심 있는데 나 같이 좀 더 가르쳐주거나 다 프로젝트 할 때 나도 같이 한번 할 수 있냐고 이러는 게 됐을 때, 네네. 그게 결국은 사회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그쵸. 사실 네네. 사회 나와서도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특히 권위가 있고 소통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한테 서슴없이 좀 다가가서 네네. 제안도 하고 이렇게 넉살 좋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이게 어떻게 뭐 아부일 수도 있는데 그분도 좋아하시는 얘기 그쵸.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네. 맺는 능력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수권 교육에서는 참 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게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우리 대치동에 있는 그 유명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방과후 그런 그 하브루타 수업을 했는데, 학년끼리 너무 막 이렇게 군대 같으니까 후배 애들이 선배한테 말을 못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1년 차가 되게 어렵죠. 1년 차가 뭐 네. 이건 뭐지? 진짜 네. 일본 제국주의 네. 그런 유산으로 독일하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선도부장 만들고 학교를 맞아요. 군대처럼 막 이렇게 했던 그 유산들이 아직까지 이제 21세기에 남아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직 통합 수업,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학교라든지 아니면 비인가 대안학교 그게 된다는 거죠. 위아래가 이제 같이 있고 그런 발표 수업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춘기 네. 문제도 아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두 살 그런 맞아요. 형이나 형들. 누나가 얘기하는 게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롤 모델, 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뭔가 이렇게 개선하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좋은 터전이 아닐까 싶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이런 좀 소통 그런 걸 좀 얘기를 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사회 정서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감사일기도 쓰죠. 네, 우리 좀 맞습니다.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명상도 네.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몸 튼튼 마음 튼튼이 돼야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게 기본이 사실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된 다음에 또 원활한 인간관계 통해서 이게 시너지가 잘 나면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제 폭발하듯이 네.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교육도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런 사회 정서적인 역량이 왜 또 미래 혁신 교육에서도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뭐 일반 제도권 교육에서 중요한 그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 AI 시대를 대비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분야 그 부분을 우리 서울대 그 유기훈 교수님이 쓰신 미래사회 보고서 네. 2017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대체되지 않을 좀 정보가 하나 좀 깜빡여가지고요. 수정해. 그 대체되지 않는 직업으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프로그램 기획자, 그 플랫폼 오너라고 네네. 그러죠. 플랫폼 오너. 뭐 네네. 샘 올트만이라든지 뭐 구글의 지금도 구글이 막 치고 나오니까 그쵸. 예. 세르게이 브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전 세계를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 하는 이제 그런 초거대 기업이 돼가지고 전 그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플랫폼 오너들이 될 수가 있고 그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대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 스타라고 해서 정치인이나 셀러, 지금 막 네. 인플루언서들. 근데 연예인이 이제 가장 지금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과 가수라든지 진짜 개그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분야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만의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팔로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교육적으로 사실 풀어보면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은 직업군 두 가지는 창업을 하거나 셀럽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단어가 이제 솔로프리너라고 해서 1인 창업도 맞아요. 가능하다. 네네. 인공지능이 이제 가능하죠. 굉장히 탁월하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10사람분의 일을 해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아이디어를 갖고 분명한 어떤 아이템만 있다라고 그러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에 10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고용하면 또 이제 힘들잖아요. 사람들 관리하고 네. 뭐 그런 이제 그런 부담이 이제 쫙 줄어드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제 창업이 안 되면 또 다른 말로는 기획하는 능력, 네. 기획자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살아남을 분야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셀럽이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뭐 혁신대학 미네르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에콜40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몬드라곤 스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아예 그냥 창업 트랙으로 거의 가면서 그 프로젝트 수업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방학 때 나에게 인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갖고 인턴을 직접 해보거나 창업을 해보거나 막 그런 이제 혁신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우리 사실은 마이폴에서도 지금 사실 마이폴 자체도 사실 미네르바나 그런 혁신대학에서 하는 걸 중고 수준을 내려서 했을 때 아이들이 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지금 우리 마이폴에서도 이번에 좀 그런 창업 트랙이라든지 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이게 그리고 또 가장 큰 염려는 성인이나 대학생도 안 되는 거를 중고생이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사실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이폴에서 바라보는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창업 기회, 네네. 이거는 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슈퍼 플랫폼들, 네, 플랫폼 오너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치인이나 이제 네, 셀럽들, 플랫폼 스타. 플랫폼 스타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프리캐리아트, 프리캐리아트라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저는 한 단계를 더 나눈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하이엔드 기술자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AI도 결국 누군가는 그거를 개발도 하고 다뤄야 되잖아요. 예, 플랫폼 오너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플랫폼 오너 밑에 이제 그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엔드 기술자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룹까지는 결국에 사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쓰는, 물론 이제 전문적인 직종들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몸을 쓰는 전문적인 직종들, 웬만한 단순한 이제 직종들은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거의 다 또 대체가 될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배관이라든지 복잡한 몸을 쓰는 복잡한 기술들이 있어요. 또는 뭐 우리 KF21 같은 경우도요. 거의 대부분이 수작업이래요. 네. 예, 왜냐하면 그 복잡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AI나 로봇으로 그 자동화를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차세대 전투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변압기 있잖아요. 변압기 같은 것도 그 감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다는 거. 그게 다 자동화가 될 것 같지만 자동화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장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천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천체만환경 있죠. 천체만환경 렌즈 대형 렌즈 같은 거 깎는 경우도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사람이 완전하게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장인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뭐 몸을 쓰는 전문적인 그런 장인의 영역들 또는 그런 게 아닌 또 하이엔드 기술자의 영역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결국에 사람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가 있고 그러면 CEO 결국에 이제 그런 CEO라든지 인플루언서 저는 정치인과 셀럽을 그냥 같은 인플루언서로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인플루언서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기술자에는 몸을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만 결국에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에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한 기업도 10사람이 필요했으면 지금 한 2명이면 되고요. 100명이면은 한 10명 이내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 감소는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로는 지금 상태로 가서는 이제 금융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문제들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과연 이제 평형점을 과연 이제 인류가 잘 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겠죠. 결국엔 찾겠죠. 시간이 지나면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겠죠. 예, 그거에 따른 이제 그 고통은 엄청나게 이제 누군가 이제 그게 개인의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국가적인 고통이나 이제 이렇게 국가 단위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에 경제적인 독립이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지금은 뭐 그냥 좋은 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요 구조가 지금은 요런 이제 공식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이미 깨졌고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기업에서 뽑지를 않고 AI로 특히 이제 신입들은 AI로 대체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AI를 오히려 잘 다루는 사람들은 시니어들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50대들이 각광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러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은 뭘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창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단순하게 그냥 뭐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필수적으로 창업 교육이 저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모두의 창업이라는 걸로 이제 전 국민의 이제 창업을 지금은 장려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창업도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저는 창업 교육이 되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교육적인 목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융복합적이에요. 굉장한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그럼 기술력을 위해서 때로는 박사 공부까지도 필요해요.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AI로 조금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그런 제대로 아키텍처 설계도 하고 뭐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은 그냥 석사 정도가 아니라 박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현업에서 또 몇 년은 그 필드에서 있어야지만 그 축적의 어떤 경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경험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창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취업도 물론 어렵지만 취업을 해도 50이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정년. 예, 정년이 실질 정년은 거의 50이거든요. 예, 49점 몇 세라고 하는데 실질 정년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세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50 이후에도 또 이제 새로운 창업들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제2의 직장을 얻어서 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50 넘어 살 수 있는 취업은 되게 취업의 어떤 질이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런 직종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자영업은 어때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퇴직금 다 이제 말아먹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창업은 더더욱이 어렵죠. 예, 왜냐하면 경험이 없고 이제 그
되게 미리 이제 밑바닥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창업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창업하는 경험들을 이제 쌓아둔다고 하면 그게 꼭 뭐 나중에 50이 돼서 또는 그 안에 내가 뭐 때로는 박사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물론 일찍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제 조카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창업으로 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조카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어릴 때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길거리 지식이라고 그러죠. 네. 스트릿 날리지라고 하는데 네. 이제 길거리 지식들을 사실 익히는 거거든요. 네. 창업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술 창업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기술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 100의 포지션에서 20-3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때로는 10% 이하일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영업이나 또는 뭐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본을 끌어오는 능력, 네.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창업에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또 세무 또는 노무 그리고 또 계약서를 융복합이라고 그렇죠. 계약서를 써야 되고 네.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계약서도 써야 되고 예 또는 우리가 법인을 창업하면 또 지분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지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자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래서 각종 창업 공모전도 도전을 해야 될 것이고 또는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엔젤 투자라든지 또는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받고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VC로 어떻게 갈 건가?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템이나 기술보다 그 외적인 영역이 사실 90%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직접 내가 부딪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 이제 저는 그래서 창업이 융복합적이고 또 굉장히 이제 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람을 같이 쓰게 되면은 대인관계 문제들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불거집니다. 그리고 친구랑 동업하면은 또 분명히 거기서 갈등과 이제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어릴 때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정말 동의하는데요. 이게 창업은 미래의 AI 시대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이게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성인이나 대학생도 사실 이제 창업이 쉽지 않은데 중고생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아까 교육적인 의미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뭐 빌 게이츠가 되고 샘 얼트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최상위단에 있는 분들은 진짜 타고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육 과정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마이폴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성과 좋은 친구들은 대학원에 바로 가고 그런 성과가 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학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고 근데 뭐 아이비 교육이나 국제학교 모든 입시 우리나라 입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금 35만이 뭐 이렇게 그 수능을 봐가지고 저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뭐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교육적 성과만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수동적인 학습자로 기르는 게 아니라 빌더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업에서 이렇게 하시다 오신 분들 그분에 대한 이론적으로만 하고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스트릿 날리지라든지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관심사를 갖고 이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밑에서 바텀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를 내가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제 AI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AI와 또 다른 친구들, 선생님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좀 느낀 지난번에 우리 마이폴 우리 수업할 때 가서 좀 느낀 건데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마이폴에 가서 강연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강연했을 때 아이들이 상각으로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마이폴에 오는 친구들은 이제 뭐 영재급들이 와가지고 막 눈빛이 다 초롱초롱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똑같은 그냥 중고등 그런 학생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근데 막상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조는 친구들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몰입해서 누가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준다고 하면 지루해서 졸고 집중을 못 하겠죠. 근데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 프로젝트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몰입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 우리 교육에서 대부분 문제가 수동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배우다 보니까 거의 교실에서 반 이상이 엎어져 있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중고 6년이니까 아까운 시간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아니면 창업 기반의 어떤 이런 교육을 하고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애들이 졸질 않고 관심을 갖고 의지와 그다음에 욕구, 아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문제 질문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기존의 저기에서는 질문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정답이 하나 있고 그걸 맞히냐 못 맞히냐의 문제라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진짜 정답이 없는 그렇죠. 창업은 진짜 정답이 없는 정답이 거잖아요. 없죠. 그 방향이죠. 그 문제를 하나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고객의 니즈가 뭔가, 나는 지난번에 실패해서 왜 실패했나, 그 다시 리뷰해야 되고 또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많은 어떤 이 질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이걸 구현할 수만 있다면 진짜 최고의 교육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심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창업 기반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우리 마이폴에서 지금 또 네. 우리 아까 하이엔드 기술자를 기르는 그게 이제 바로 대학원을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학부 정도의 수준은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학부 졸업장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고 학부 졸업장에 갈 수 있는 신입 직원은 지금 AI에 다 대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기업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려면 대학원 석박사 이상의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 때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학부를 건너뛰고 스킵하고, 저는 이게 퀀텀 점핑이라고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나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하이엔드 기술자로 키우는 게 또 하나의 트랙이라면, 또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인지적으로 탁월한 친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더 범용인 게 저는 이 창업이나 셀럽이 되는 과정이라고 또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막 대단한 창업을 하거나 대단한 셀럽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 팔로워가 500명 있다, 1000명만 있다, 그 정도도 저는 사실 의미가 있다. 그럼요. 예, 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아예 그냥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기본소득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기본소득을 받아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트럼피즘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제조업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복지수당만 받으니까 마약을 하고 완전히 그냥 삶이 가정이 파탄나고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든지 셀럽을 하면 내가 뭐 팔로워가 한 뭐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근데 뭔가 해주고 보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진짜 미래를 대비하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필수의 교육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모델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네요.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게 대부분 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공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되겠어? 안 되니까 그냥 맞아요. 문제집 푸는 공부 시켜야지. 네네. 뭐 애들 뭐 데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옛날 방법으로 네네, 그냥 그렇죠. 일단은 시간을 죽이긴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그냥 문제집이나 풀고 공부나 해라, 그냥 이런 건데 사실 그 공부는 AI가 지는 더 잘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면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무의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키지 않는 시간이죠. 네. 예, 그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연구를 못 찾았지만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의의 시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직접 주제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한 학기 도전해보고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를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나는 이게 좋아, 재밌어라고 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지만 막상 해보면은 그게 실제로 자기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회성을 훈련하는 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상 부딪혀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네. 네.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요. 나는 내가 해보니까 이건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네라고도. 근데 이거는 정말 누가 알려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직접 도전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또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서의 창업이나 인플루언서 되는 네, 그런 네.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착오를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줘야 되는데, 네, 네. 저는 만약에 연구 주제가 뭐 없는 친구들이라도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은 과학 중점학교나 뭐 영재학교보다 사실 마이포를 더 권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대학이라는, 제가 뭐 상담하거나 그런 학생들 가운데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간 친구도 많은데 결국은 목표가 대학인 거예요.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그렇죠. 가느냐, 그거를 네. 맞추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행착오를 겪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좀 여유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이폴이라고 하는 또 대안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5월 16일 날 네네. 우리 지금 설명회를 지금 우리 준비가 돼 있죠. 우리 네네. 2026년 5월 16일 오후 2시에서 4시 반에 서울 서초구 우리 강남대로 499번지 동일 빌딩 우리 신논현역에서 가까운 이번 네네. 출구에 있는 거기서 지금 우리 이번에 2026년 마이폴 학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를 네네. 또 한다고 그러는데요. 또 많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밑에도 링크를 하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셔서 관심 있으시면 많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설명회는 저도 이제 같이 했는데 굉장히 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군 같은 거 통계 내면서 재밌는 것도 봤는데 대치동하고 목동의 그런 주요 학교 중에서 그 졸업생 진로 현황 중에 뭐 영재학교 가고 그러는 것 중에 한 칸이 미인가 대안학교를 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 대부분. 근데 기타가 이제 영재학교나 국제학교를 가는 건데 거기는 이제 세네 명씩 항상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인가 대안학교 가는 그 란에는 지금 거의 공이었는데 네네. 한두 명이 나오는 거 보면서 대충하고 목동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근데 뭔가 미래 혁신 교육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질문이 하나 네네. 마지막, 황록문 박사님과 카이스트 조성대 수학 논문을 풀면서 몰입학도 관심 있는 자녀에게 적용하는 참에 마이포를 알게 됐는데 하여튼 초등학교 5학년이고 수학 한 문제를 풀기로 애를 가르치고 있는데 마냥 기다려도 될지 현실적으로 조급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담, 마이폴 보내기 위해서 뭔가 많이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 한 문제 풀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AI가 답을 다 내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결국엔 그럼 사람이 남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라고 보면은 그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문제 해결력은 AI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근본적으로 사람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훈련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문제를 자기 힘으로 끝까지 푸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창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난관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난관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는 거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모든 몸부림을 치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개념들을 빨리 배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도 결국에는 그게 저자의 사고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온갖 몸부림을 쳤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저자의 사고 구조도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수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성이 떨어지냐? 그걸 인간관계에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그런 어떤 역량이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만 역량을 포커싱을 맞추고 그거를 다른 쪽으로 확산을 안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자기 힘으로 끝까지 푼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지금도 그렇고 AI가 발달할수록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인간만의 고유한 그런 뇌를 개발하는
방법 중에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마이폴 가서 연구 중심적으로 하려면 아이가 좀 선행을 좀 충분히 하든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가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마이폴 보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 상황에서 그럼 얘 뭘 준비를 시켜야 될까? 보면은 선행을 하거나 연산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성 좋은 거 친구 이렇게 잘 저기 하는 거하고 제가 뭐 어떤 몰입하는 경험을 가졌던 거.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오히려 방향을 마이폴로 생각한다면 다른 이제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 막 하는 것처럼 뭘 많이 시키고 준비를 많이 시켜서 보내야 된다라기보다 사실은 오히려 저는 좀 여유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튼튼 마음 튼튼하고 맞아요. 친구랑 사이관계 좋고 네. 자기가 뭔가 하나 좋아하는 관심 있는 주제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 이제 독서 능력이 있으면 이제 좋겠죠. 자기가 그쵸. 뭔가 읽을 수 네. 있는 그리고 또 영어까지는 아니어도 한글 관심 있는 주제를 해서 그 정도로 오히려 유초등 준비를 마이폴이나 이런 혁신 대안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더 심플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행이 필요하냐, 뭐 코딩을 배워야 되냐, 영어를 배워야 되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건강하고 그 대인관계 역량을 잘 키워주고 차라리 운동 많이 시키고 또는 책 많이 보고 네. 예, 그리고 아날로그로 뭔가 몰입하는 뭔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많이 제공해주고 이런 정도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이 인지 역량에 따라서 아이가 뭐 그걸 문제 푸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 또 그런 준비를 하고 그쵸? 또 네. 마이폴에 와서 자기 주제에 몰입할 수도 있고 그게 없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몸 튼튼 마음 튼튼하고 사회성이나 네. 관심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그런 준비가 이제 또 제일 큰 준비가 아닐까. 예, 또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조금 우리는 뭔가를 계속 애들한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채우는 게 중요한 게 비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가만히 심심하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AI가 우리의 안 쓰는 시간들. 우리의 시간. 네. 아무거나 멍 때리고 바보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저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타이트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 아무런 그게 뭔가 또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진짜 저는 제일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아까 운동을 시키는 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체능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책에도 제가 우리 그런 얘기 하는데 사교육을 정시키고 애들한테 뭐 시키고 싶으면 인지교육보다 차라리 예체능을 시키는 거, 네네. 운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회성 측면에서도 우리 유학 간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독일이나 뭐 미국 가서 자기가 농구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면 굉장히 쉽게 사람을 그쵸. 사귀고 네. 취미가 있으니까 적응도 빨리 하고 또 그런 다른 이제 쓸데없는 인간관계 트러블도 이게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보통 이게 좀 그런 준비를 뭐래도 애들 시키고 싶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노는 것만 같다 그러면 그런 방향을 좀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더 추천한다면 여행.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끌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고요. 어디 뭐 해외 캠프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가 가지 않는 그런 캠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보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경험들. 예, 그래서 좀 부모랑 좀 떨어지는 경험들을 사전에 미리 조금씩 해보는 거는 되게 사회성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들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제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세부에 있는 부모 없이 가는 애들만 가는 영어 캠프를 한번 보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마이폴이나 이게 가장 큰 게 좀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기 그쵸. 때문에 네. 부모랑 떨어져 보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네. 쫙 달라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적응하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근데 네. 어렸을 때 그런 진짜 캠프 부모 없이 가는 캠프들을 가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부모님 없이 살았는데 살아남았네. 네네. 괜찮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여행도 그래서 우리 지금 하바나라고 하는 맞아요. 여행하는 있죠. 그런 예. 학교도 지금 우리 또 공동 자매 결혼도 맺고 뭐죠? 그 네, MOU도 MOU도 좀 맺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오히려 진짜 그런 갭이어처럼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차라리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딪혀 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여행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유초등 저학년 때부터도 부모 안 가는 캠프들 이렇게 좀 보내보고 부모랑 이렇게 떨어져 보는 경험들을 이렇게 시켜보시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문제지를 더 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시간 동안 네. 우리 마이폴 괴산에 있는 학교 와서 우리 이사장님 바쁘신데 또 아유, 시간 네. 내주셔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또 미래 혁신 교육에 중요한 어떤 초점들, 우리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소통 능력, 이 의외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또 마무리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AI 시대를 대비하는 게 창업과 어떤 게 셀럽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이게 중고등 레벨에도 사실 내려올 수 있고 좀 그런 혁신적인 모델을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5월 16일 오늘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우리 신논현역 부근에서 우리 마이폴 입학 설명회가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설명회도 듣고 또 다른 오신 학부모님들 어떤 분들 오셨나 좀 보시는, 또 아이들도 같이 오는 게 굉장히 좀 좋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딱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초등 저학년 때부터도 한 번씩 이렇게 미리 와봐서 이런 분위기구나, 저런 학교도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아이들과 같이 토요일이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